안녕하세요. 크립토TV입니다. 오늘은 불장에 대참사가 발생하는 과정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에게는 화려한 인간 지표가 있죠. 돈을 잃고 싶다면 딱 이분처럼만 하면 적당하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요. 바로 아더 헤이즈입니다. 코인 투자를 하는 분들은 아마도 이분의 이름을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텐데요. 혹시 최근에 들어오신 분들이 계실까봐 이분의 학력이나 경력 등을 짧게 한번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자, 이분은 전 비트맥스 선물 거래소 한때 세계 1위였습니다. 그 창립자이기도 하고요. 1985년생입니다. 생각보다 나이가 어리죠. 그리고 아이비리그 명문인 펜실베니아 대학 경제학과를 졸업을 했고요. 여기 보시면 와튼 스쿨에서 경제학 학사도 땄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세계적인 경영 대학원이죠. 근데 이분이 학사까지만 졸업을 했는지 석사까지 땄는지까지는 정확한 정보는 없습니다. 그러나 확실한 거는 본인의 실력으로 아이비리그 경제학과를 나와서 학사까지는 졸업을 한 거는 팩트로 보입니다. 그래서 제가 굉장히 똑똑한 분이라고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죠. 그리고 메이저 거래소들에서도 트레이더로 많이 근무를 했었고요. 그러다가 13년도에 비트코인을 접하게 돼서 이제 충격을 먹고 14년도에 비트맥스라는 그 선물 거래소를 세계 1위로 이제 만들어내고 키워냅니다. 그래서 뭐든지 최초로 개발을 하면 어마무시한 돈을 벌게 되잖아요. 아더에이즈가 그런 케이스가 아닌가 싶습니다. 무기한 수압이라는 암호화폐 역사상 가장 많이 거래가 현재도 되고 있는 상품을 최초로 개발을 했기 때문에 이분은 투자로 웬만한 돈을 잃어도 끄떡도 하지 않을 정도로 정말 많은 돈을 갖고 있는 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아까 똑똑도 하지만 워낙 오래 있었기 때문에 이분의 유명한 어록이나 발언도 정말 많거든요. 근데 제가 몇 개만 가져왔는데 멋있는 거 굉장히 많습니다. 엄청난 리스크는 아무 리스크도 지지 않는 것이다. 그리고 크립토커런시는 새로운 기술이고 혁명이다. 온갖 멋있는 말은 다 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자, 이렇게 똑똑하고 멋있는 아이비 리거의 최근 코인 투자 내역을 보면 좀 민망한 것 같습니다. 제가 과거에 이분의 어록이나 투자 내역도 많이 좀 소개를 해드렸던 것 같은데 최근 한 달만 딱 보더라도 좀 민망하죠. 망하는 거의 전형적인 매매가 아닐까 생각이 드는데요. 최근에 이더리움이 핫했기 때문에 역시 아더에이즈가 이더리움을 많이 이렇게 아지아를 외쳤던 것 같습니다. 이게 이더리움의 일봉인데요. 한 7월 16일 요때쯤이죠. 이제 막 오르려고 할 때 이더리움 시즌이 다가오고 있다. 그리고 조금 더 전이었던 것 같습니다. 요때 어디쯤에 이더리움 10,000달러 가즈아, 치킨들아 일어나라, 이런 식으로 오르니까 좀 흥분을 했던 것 같고요. 근데 불과 한 보름 지났을까요? 이 오르다가 사실 이거 얼마 떨어지지도 않았는데 한 8월 2일 경이었습니다. 이때 넵다, 이더리움, 에테나, 페페라는 코인을 몽땅 다 팔아버립니다. 왜냐하면 요렇게 조금 떨어졌는데 쫄았다는 거죠. 말도 근데 굉장히 잘해요. 이때 당시에 고용지표가 안 좋게 나왔던 거 좀 기억나시잖아요. 고용지표가 안 좋게 나오니까 이제 미국의 GDP도 떨어질 것이고, 그리고 3분기부터는 갑자기 관세의 영향권이 직접적으로 들어설 것이고, 똑똑하니까 아는 게 많아요. 그래서 온갖 이유를 쌓아 붙여가면서 이더리움이 3,000불로 떨어질 것 같다. 그리고 비트코인은 10만 불까지 떨어질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야, 불과 한 달도 안 돼서 10,000달러 가즈아를 외치다가 3분의 1 토막이 났네요. 그러다가 또 올라가니까 민망하게도 여기 거의 꼭지점에 와서 야, 이분이 좀 사니까 좀 조정을 다시 받지 않았나 이런 생각도 들거든요. 이때 와서 다시 이때 팔았던 거 다시 샀다는 겁니다. 나는 그것을 모두 다시 사야 했다. 당신은 나를 용서합니까? 펀드 스트레시니까 톱니에게 하는 얘기인 것 같죠? 제발 용서해달라. 내가 배신을 때렸는데 앞으로는 약속하건대 다시는 이익을 얻지 않겠습니다. 라고 하면서 또 싱글싱글 웃고 있어요. 참 뻔뻔하기도 하고 저는 이게 익절이었는지도 사실 좀 의심이 될 정도로 이분은 거짓말도 많다. 정말 단기 일희일비의 정석을 보여주고 있고요. 또 틀려도 전혀 부끄러움이 없죠. 항상 당당하고 워낙 방대한 지식을 갖고 있기 때문에 말빨로 잘 이렇게 포장을 하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조롱도 하고 비웃기도 하는데 사실 큰 문제가 뭐냐면요. 그리고 차이점이 뭐냐면요.
이분은 돈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이렇게 날리고 저렇게 날려도 어디선가 끊임없이 샘물이 솟아나는 데 비해서 우리는 돈이 없잖아요. 이분처럼 하면 안 되는데도 불구하고 이분과 똑같이 행동을 하는 투자자들이 의외로 엄청나게 많다는 게 큰 문제입니다. 이분은 다 이뤄도 돼요. 그러나 우리는 이분처럼 하면 안 되는데 그러면 우리는 불장에 왜 돈을 잃게 되는지, 현물 투자자는 어떻게 이런 과정을 겪고 레버리지 투자자들은 어떻게 되는지 제가 한번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려볼게요. 숙제를 안 하셨다면 이렇게 아더 헤이즈처럼 결국은 망하는 패턴을 밟을 수밖에 없다. 가장 우리에게 대중적인 코인 XRP 차트를 가지고 한번 소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이더리움은 워낙 말씀도 많이 드리기도 했었고요. 자, 이게 이제 업비트에서 가져온 XRP 차트인데요. 제가 계속 노래를 불렀던 때가 있었죠. 22년에서 24년 500원, 600원, 700원 하면서 계속 바닥을 박박 깁니다. 물론 23년도 6월 달에 살짝 그 SEC로부터 부분 승소로 해서 한 1100원까지 올라가는 기염을 토했던 적은 있지만 대부분 500원에서 600원, 700원이었습니다. 이때 XRP가 들었던 얘기가 뭡니까? 니나 사라. 사실 저도 이거 굉장히 많이 했었다고 말씀을 드렸죠. 오전반 형한테 니나 사라, 뭐 비트코인, 니가 가라 하와이 계속 저도 3년을 얘기했던 기억이 나서 이분들의 심정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습니다. 제 경험이기도 해요. 그리고 기회비용이 아깝다. 24년 3월만 해도 뭐 AI 코인 날라가고 뭐 날라가고 하는데 XRP는 꿈쩍도 하지 않습니다. 기회비용이 너무 이거 아깝다. 오를 때 사도 이건 안 늦어. 항상 XRP 조롱하는 사람들이 이런 얘기를 했었거든요. 자, 그런데 24년 12월부터 드라마틱한 반전이 벌어졌죠. 자, 500원, 600원 하던 애가 일단은 4,000원을 단기적으로 막 팍팍 찍었어요. 그러니까 아마 이때 부근에 4,000원을 전후로 해서 포모 매수를 하신 분들이 생각보다 많다. 500원, 600원 땐 안 사시다가 이제 한 8배 정도 오르니까 요때 뭐 4,000원 아니면 5,000원 이 사이 조금 싸게 사신 분들은 3,000원대 아마 사셨을 거예요. 이분들이 갑자기 이런 말이 귀에 들리기 시작했을 겁니다. 야, 이거 오르니까 자신감이 붙으면서, 야, 이거 뭐 유튜버들이 최소 뭐 만 원은 기본이고 2만 원, 3만 원 간다던데, 최소 간다는데, 오르니까 자신감을 가져서 뭐 이때 샀는지, 이때 샀는지, 이때 샀는지 모르겠지만, 요때 굉장히 많이 사셨을 겁니다. 그쵸? 근데 문제가 있죠. 이렇게, 아직 사이클 정점이 오지도 않았는데요. 강세장 안에서 오는 이 조정이 장난이 아닌 거죠. 자, 기억 벌써 까먹고 계실 수 있는데요. 24년도 12월 초에 우리 계엄빔을 겪었습니다. 웬만한 코인들이 반토막은 났었고요. 특히나 XRP는 요때가 한 4,000원쯤 됐거든요. 근데 1,620원까지 떨어지면서 바로 가뿐하게 하루 만에 3분의 1 토막이 났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회복은 하긴 했지만 이때 이제 쓸려 나간 분들이 의외로 꽤 많았었죠. 기억나시죠? 그리고 5,000원까지 올라가면서 역시 나는 잘 샀어. 뭐 더 샀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1월부터 7월 초까지 이거 불과 뭐 한 달 정도밖에 되지 않았어요. 거의 6개월간을 이렇게 흘러내리고 조정을 받으면서 떨어져 버립니다. 이때가 대략 뭐 4,900 몇십 원, 5,000원 가까이 됐는데 이때 한 2,426원 거의 반토막이 난 이후로 오르려 하면 떨어지고 오르려 하면 떨어지고 야 이러니까 그래 거기에 이제 또 많은 안 좋은 기사들 뭐 관세 폭탄이네 뭐네 많이 나왔겠죠. 야 니네가 오른다며 뭐 니 탓이야 하면서 버티고 버티다가 결국은 손절을 하셨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좀 들고 계신 분들은 그나마 다행이겠죠. 올랐으니까. 그러다가 손절하신 분들이 올라가니까 다시 매수. 야, 이거 뭐 또 막 2만 원, 3만 원 간다는데 뭐 막 100불 간다는데 뭐 이런 기사에 이제 현혹이 되면서 다시 매수를 하셨을 가능성이 높은데 야, 이거 보면 누구 얘기입니까? 앞선 아더 헤이즈의 얘기와 굉장히 유사합니다. 아더 헤이즈는 거의 평생을 이렇게 투자를 해왔던 분이거든요. 물론 운 좋게 돈을 벌었을 수도 있지만 제가 볼 때는 쉽지 않았을 것 같아요. 아더 헤이즈와 똑같은 행동을 지금 숙제를 안 하신 분들이라면 하셨을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투자를 하셨으면 굉장히 좀 심각하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게 벌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가보겠습니다. 자, 25년 1월 달에 제가 욕을 꽤나 많이 먹었었던 기억나시죠? 피터 린치의 칵테일 이론을 다시 한번 들고 와보겠습니다.
요거를 가지고 XRP를 다시 한번 설명을 해 보겠습니다. 자, 이때 당시만 해도 제가 들었던 얘기가 뭡니까? 야, 네가 뭔데 4단계를 지금 얘기해? 나 이제 좀 돈 벌어보려 하는데 뭐 조심하라고? 뭐 장난쳐? 이런 얘기를 제가 많이 들었었죠. 조금 겁이 나지만 다시 한번 말씀을 드려볼게요. 물론 모든 이 코인이 다 적용이 되는 거 아니에요. 대체적으로 이런 투자를 따를 것이다. 뭐 추상적인 좀 뭐 이렇게 구체적인 건 아니지만 그래도 일부 이제 사람들의 패턴에 맞아들기 때문에 통계이기 때문에 제가 XRP로 다시 한번 이해를 돕기 위해서 한번 설명을 드려볼게요. 자, XRP의 1단계입니다. 뭐 칵테일 2단 이론이 4단계 있는 거 아시죠? 1단계가 여기가 아닙니다. 1단계는 폭락하는 구간이다. 절망 단계다. 그래서 사실 22년도에 웬만한 코인들이 다 이제 해당이 됐었고요. 결정적으로 22년 6월 달에 XRP가 384원까지 갔었습니다. 사실 500원, 600원, 700원보다도 22년도에 더 혹독했다. XRP가 이런 과정이 있었어요. 그러다가 제가 노래를 불렀던 500원, 600원, 700원은 제가 볼 때 2에서 3단계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꽤나 길었어요. 23년에서 24년도에 이제 걸쳐서 이런 가격이 나왔었다. 물론 아까 잠깐 말씀드렸지만 23년도 6월 달에 SEC로부터 부분 승소를 해서 1100원까지 올라가는 기염을 토하긴 했었죠. 뭐 갑자기 2배 되니까 좀 떠들썩했지만 그 이후로 뭐 회의가 1단계든 2단계든 어차피 너는 안 될 거야. 안 오를 거야. 뭐 이게 거의 지배적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 칵테일 이론에 따르면 이때 역사적 신고가가 나와야 되는데 안 나왔어요. 비트코인을 제외한 거의 모든 코인이 안 나왔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알트코인이 더 어려웠겠죠. 절망이냐 회의냐. 절망이 사기는 더더욱 어렵고요. 회의 때도 이때 사신 분들은 정말 대단한 분들이라고 본인을 칭찬해 주셔도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다가 이제 4단계가 왔다. 저는 개인적으로 25년도 1월 정말 빨리 쳐주면 24년도 12월부터는 이미 강세장에 좀 큰 범위 내에선 강세장에 진입을 했다고 예전에도 말씀을 드렸고 지금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4단계가 진입을 했어요. 그래서 XRP가 뭐 적게는 4,000원에서 5,000원 내외를 지금 계속 왔다 갔다 하고 있잖아요. 자, 4단계 내에는 일단 들어왔다. 물론 이분이 누가 그렸는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쌍봉을 그리셨는데요. 이것보다는 저는 뒤에 더 올라갈 거란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뭐 밀려나 버린 유동성이라든지 뭐 알트코인 ETF나 뭐 전략 비축이나 여러 개 기대되는 게 많이 있어요. 얼마까지 언제 갈지는 모르겠지만 요런 느낌으로 가지 않을까. 요게 지금 다 4단계에 벌어지는 25년도 뭐 정말 길게 가면 26년도 상반기 내에 벌어질 수 있는 일이라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4단계에 들어왔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얘기가 있습니다. 자, 제가 선을 많이 그어봤는데요. 이 까만 선이 뭐냐면요. 4단계에 내가 뭐 싸게 샀다고 해서 바이더 딥을 한 그 매수 구간을 제가 막 이렇게 칠해 놓은 겁니다. 자, 아무리 내가 여기서 싸게 사봤자 아무리 바이더 딥을 잘해도요. 가성비가 엉망입니다. 384원은 어렵다 하더라도 500원, 600원, 700원은 어렵다 하더라도 뭐 정말 뭐 오를 때 사면 되지. 오르고 나도 사서 늦지 않지. 뭐 1,000원 이하에 사셨으면 괜찮을 것 같아요. 근데 지금 4,000원, 5,000원인데 여기서 얼마까지는 오를진 모르지만 자, 여기 뭐 올라갈 수 있는 폭이랑 아래로 떨어질 수 있는 폭은 엄청 차이가 크다는 겁니다. 지금 뭐 500원, 600원에 사신 분들이랑 5,000원에 사신 분들이랑 10배 차이가 나잖아요. 근데 아까 보셨지만 강세장 안에서도 어마무시한 조정이 단 하루 만에 나올 수도 있고요. 또 4개월, 5개월, 6개월을 가버릴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올라가는 요거를 먹으려고 오기에는 견디기도 어렵고 변동성을 견디기도 어렵고 가성비도 안 나온다. 그래서 4단계 아무리 잘 사셔봤자 좀 이 험난한 길을 가게 될 씨앗이 내재되어 있다. 4단계에 사신 분들은 이렇게 좀 제가 한번 해석을 해봤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이 엄청난 극강의 변동성 때문에 4단계의 매수를 아무리 잘 하시더라도 4단계에 매수한 자들에게 이 시장은 너무나도 혹독하다, 무자비할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구체적으로 이것도 예전 말씀드렸죠. 불장이 올 것이다. 앞으로 더 오른다. 이거는 맞아요. 팩트인데 이거와 동의어가 아닌 게 그래서 숙제를 안 한 자들이 돈을 더 번다. 이거는
다른 얘기라고 계속 말씀을 드립니다. 왜냐하면 이 강세장 안에서 벌어지는 변동성을 견딜 힘이 없다는 겁니다. 이론적으로는 이게 같아야 되죠. 내가 뭐 5천 원에 샀든 뭐 6천 원에 샀든 2만 원, 3만 원 가면요. 돈을 버는 게 정상입니다. 근데 다르다는 거죠. 불장에 더 오른다와 숙제를 안 하신 분들이 변동성을 견디면서 돈을 번다는 전혀 다른 얘기다.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어떻게든지 정말 처참할 때 정말 헉소리도 안 나올 때, 정말 곡소리도 안 나올 때 있잖아요. 요럴 때 꾸준히 사놔야만 이 변동성을 특히 알트코인의 경우는 견딜 수가 있더라. 이게 위로도 솟구치는데 아래로도 굉장히 짧게 떨어지기 때문에 근데 폭이 크기 때문에 처참할 때 사놓지 않으면 야, 이걸 견디기가 쉽지 않다. 아마 알트코인 투자자분들은 뭐 많이 공감을 하실 거라 생각이 듭니다. 자, 이거는 이제 현물적인 차원에서 얘기를 드렸다면, 뭐 거의 안 계시겠지만, 레버리지 차원에서도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혹시 누군가 다가와서요, 본인에게 혹시 투자금이 좀 부족하십니까? 이렇게 물어본다면 어떤 생각이 드실까요? 아마 투자자분들 중에 젊은 분들은 소액 투자자분들도 꽤나 있을 거라 생각이 들거든요. 특히나 빗썸에서 연일 뭐 카톡이다 문자다 하면서 투자금이 부족하신가요? 코인을 빌려드릴게요. 예, 빌려드릴 테니까 더 많이 투자를 하십시오. 뭐 많게는 뭐 4배 레버리지까지 쓸 수 있다고 하는데 뭐 주식에서도 있는 일이고 부동산에도 있는 일이니까 뭐 담보대출이나 뭐 레버리지가 당연하게 들릴 수도 있는데요. 한번 가만히 생각을 해보자는 겁니다. 왜 내가 소액 투자자인지를 한번 파고 들어가 보자는 거죠. 왜 나는 소액 투자자지? 분명히 뭐 사연은 많을 겁니다. 다른데 시간과 노력과 돈을 많이 쓰셨거나 이게 뭐 필요한 걸 수도 있었겠죠. 근데 확실한 건 다른데 돈과 시간을 많이 썼거나 아니면 내가 열심히 안 모았으니까 이 둘 중에 하나에는 반드시 걸릴 겁니다. 그래서 소액 투자자는 뭔가 다른데 필요한데 쓰셨든지 아니면 여행을 가셨든지 뭐 많이 사 먹으셨든지 아무튼 다른데 안 모았으니까 소액 투자자라는 거예요. 자, 근데 조금 제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제 생각을 말씀드리면요. 소액 투자자라면 소액을 기대하는 게 당연한 이치 아닐까요? 소액을 투자를 하는데 나는 많이 벌고 싶고 빨리 벌고 싶고 이것이 당연한 게 아니라요. 그거는 이제 행운이 정말 막 곁들이고 뭐 운도 좋고 실력도 좋으면 그럴 가능성도 있긴 하지만 그건 일반적인 경우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소액은 소액을 바라는 게 맞다. 내 실력을 초과해서 뭔가 빨리 많이 벌려고 할 때 불장에도 불구하고 대참사가 일어날 확률이 계속 높게 올라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난 주말에 우리 뭐 나름 불장이었잖아요. 특히 이더리움이나 몇몇 코인들 위주로. 근데 지난 주말에 이런 기사가 떴습니다. 분명히 강세장이거든요. 근데 전액 손실 보는 분이 생각보다 나왔다는 겁니다. 자, 코인 비투가 무려 한 달 새 1.5조 원이 늘었다. 그리고 10명 중에 1명은 심지어 전액 손실을 봤다. 이거는요, 이미 청산을 당해서 없다는 겁니다. 돈이 없어요. 물린 게 아니라. 그래서 뭐 기사가 길어서 제가 요약을 한번 해봤는데요. 업비트와 빗썸이 최근에 코인을 빌려서 투자하는 레버리지 상품을 출시했다라고 저도 한 달 전쯤에 소개를 드렸던 기억이 나죠. 근데 한 달 만에 대박을 쳤다. 1.5조 원이 팔려 나갔다고 합니다. 그리고 10명 중에 1명은 이미 돈이 없습니다. 청산이 돼서 물린 게 아니고 없어졌어요. 특히나 지금 업비트는 조금 그래도 보수적으로는 하고 있는데 업비트도 하락에 베팅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빗썸은 조금 공격적으로 뭐 4배까지도 이렇게 레버리지가 된다고 해요. 그러니까 25%만 아무튼 내 생각과 달라지면 뭐 청산은 우습게 일어나겠죠. 그래서 레버리지 청산 비율이 100명이 있다면 13명이 이미 쓸려 나가서 청산이 됐다는 겁니다. 통상적으로 주식의 청산율이 1%인데 비하면 13배라는 걸 보면요. 이 코인의 변동성이 정말 어마무시하다는 걸 간접적으로 알 수 있고요. 누가 투자를 했을까? 30에서 40대 비중이 절반 이상이다. 그리고 특히 지금 빗썸이 이 비중의 거의 90%가 빗썸에서 나왔거든요. 최근 한 달 새 2만 7천 명이 투자를 했다고 하는데요. 참고로 빗썸은 원래부터 이런 시스템을 서비스를 운영을 하고 있었는데 최근 5년간 이용자가 8만 명이었거든요. 근데 최근 한 달 이용자가 2만 7천 명, 4분의 1, 30%가 넘어버렸다는 겁니다.
최근 5년 투자자의 거의 30%가 지금 레버리지에 달려들고 있다는 거죠. 굉장히 무서운 얘기입니다. 근데 아까 제가 칵테일 이론을 잠깐 말씀드렸지만 넓은 의미에서 볼 때 물론 코인마다 다를 수는 있어요. 그러나 비트코인이나 이런 메이저 코인 위주로 넓은 의미에서 볼 때 현재는 저는 4단계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자, 그러면 4단계에는 이미 왔는데 아까 보셨지만 이미 싸게 사기는 글렀죠. 뭐 300원, 400원은 모르겠지만 500원, 600원, 700원은 못 샀고 그러니까 싸게 사기는 글렀고 그리고 나는 소액이니까 그 다음 선택지가 어떻게 된다? 소액인데 나는 많이 벌고 싶어로 가게 되니까 레버리지나 비투 또는 롱숏 그냥 이 짧은 파동을 위아래로 발라먹지 않고서는 내가 큰 돈을 벌 수 없다는 생각에 이르게 된다는 거죠. 저도 한때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누구나 이런 생각은 할 수 있지만 결과가 쉽지가 않은 거겠죠. 왜냐하면 짧은 한정 기간 내에 작은 돈으로 이 돈을 벌어야 되니까 무리를 할 수밖에 없게 된다는 거죠. 그리고 혹자는 부동산도 비투하잖아 라고 하실 수 있겠지만 경쟁자가 다르다고 계속 말씀을 드립니다. 부동산으로는요. 웬만해선 돈을 잃기 힘든 구조입니다. 왜냐하면 경쟁자가 그냥 우리 회사의 김 과장, 이 대리, 뭐 장 부장님이거든요. 고만고만합니다. 그래서 또 부동산은 강제 장투 상품이기도 하죠. 웬만하면 부동산으로는 돈을 잃기가 쉽지 않다. 그러나 주식과 코인, 특히 코인은 변동성도 어마어마한 데다가 기관들이 헤지펀드들이 JP모건, 뭐 블랙락 이런 친구들이 그 뭐 비트마인이나 뭐 피터틸이나 이런 친구들이 우리의 경쟁자입니다. 상대가 안 되는 거예요. 이들로 뭐 비투로 해가지고 칼싸움으로 이긴다? 쉽지가 않다. 더군다나 선물은 계속 말씀드리지만 로빈후드에서 우리의 오더북, 호가창 정보를 시타델이나 이런 헤지펀드 기관에 판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뭐 버투라든지. 자, 그러면 정답지를 보고 있는 이런 기관들이 돈도 많잖아요. 그러니까 가성비 좋게 롱 청산, 숏 청산, 굉장히 효율적으로 돈을 써서 청산을 시킬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거래소나 기관들이 결국 돈을 다 가져갈 수 있겠죠. 그래서 비트도 그렇고 선물도 그렇고 이게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불장의 돈을 잃게 되는 과정을 뭐 제 경험에도 비추어서 한번 뭐 좀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려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론에 왔는데요. 내가 투자에 쏟은 돈, 시간, 노력보다 더 많이, 더 빨리 벌려고 할 때 불장에도 불구하고 대참사가 일어난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물론 저도 운이 많이 따라줘서 좀 이렇게 좀 쉽게 벌면 너무 행복하고 좋겠습니다만 희한하게도 투자는 본인이 갈아 넣은 돈과 노력과 시간에 대체로 비례해서 수익을 가져다 줍니다. 근데 비단 투자뿐 아니라 모든 일에 적용이 된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자, 본인이 코인 투자에 얼마나 많은 시간을 투자했고 또 고질적인 실수를 고치려고 얼마나 노력했는지를 한번 곰곰이 점검해 보신 뒤에 이번 사이클에 내게 합당한 수익금과 투자 자금이 어느 정도여야 될지 한번 냉정하게 판단해 보시길 바라면서 이만 마치겠습니다. 시청 감사합니다.